엄마는 왜 그렇게 진수한테만 신경을 쓰세요? 살아있는 저는 뒷전이고 말입니다. 정우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둘째 진수를 더 아꼈습니다. 공부도 진수가 더 잘했고 성격도 더 온순했습니다. 장남인 자신은 항상 책임만 무거웠을 뿐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라남도 깊숙한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가운데 박순애 할머니의 오래된 한옥집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8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애는 굽은 허리를 애써 펴며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둘째 아들 박진수의 기일 준비였습니다. 이놈의 무릎이 말을 안 듣네. 순애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더욱 아팠지만 아들을 위한 제사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노란 나물, 흰 나물, 검은 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생선과 고기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상차림 뒤에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는 순애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하게, 시금치는 부드럽게, 도라지는 쫄깃하게 무쳤습니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제사 음식이었지만 올해는 왠지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품고 있는 비밀이 더욱 버거워져서일까요? 엄마, 또 그러고 계세요?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남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55의 나이임에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부드러웠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며 제법 성공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몇 년 전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신세였습니다. 진수제사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순애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해외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들은 둘째 동생 진수, 그 동생을 위한 제사를 매년 이맘때면 어머니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진수한테만 신경을 쓰세요? 살아있는 저는 뒷전이고 말입니다. 정우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둘째 진수를 더 아꼈습니다. 공부도 진수가 더 잘했고 성격도 더 온순했습니다. 장남인 자신은 항상 책임만 무거웠을 뿐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자주 다퉜던 것도 이런 감정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집과 땅을 팔아서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었지만 순애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그 말에 정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보다 죽은 아들을 더 생각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슈퍼에서, 면사무소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씨 집안이 한때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을까? 장남이 사업 망하고 내려와서는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다던데. 순애 여사도 참 고생이야. 늙어서 아들 뒤치다꺼리하고. 이런 말들이 정우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아야 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시골집이 그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게다. 하지만 이 비밀만은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진수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지금까지도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이장이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애 여사님, 내일이 진수 기일이죠? 산소 정리는 다 되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우가 미리 다녀왔어요. 순애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돌아간 후 그녀는 진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진수는 25살의 맑은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순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말끝을 맺지 못한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집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상처와 숨겨진 진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내일이면 진수의 기일이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편히 쉬고 있기만 하면 된다. 엄마가 모든 걸 지켜낼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녀의 평생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질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가을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와 정우는 진수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담은 보자기를 든 순애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디었습니다. 40년 넘게 오르내린 산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세요. 서두를 것 없어요. 정우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평소 날카로웠던 그의 말투도 제사날만큼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수도 함께였는데 이제는 그 진수를 모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순애는 먼저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진수야, 엄마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어. 묘비에 새겨진 박진수 지묘라는 글씨가 가을볕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우도 뒤따라 절을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수가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진수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사상을 정리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올해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예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올라오네요. 이 시간에 산에 올 사람이 있나? 얼마 후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복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있었고 신발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또렷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무덤 앞에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 제 아빠가 묻혀 있어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애와 정우는 깜짝 놀라며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라고? 정우가 되물었습니다. 소녀는 들고 있던 흑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수, 맞죠? 그 순간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은 분명히 진수였습니다. 20대 초반의 맑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진수와 똑같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진수 형이 맞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너는 누구냐? 어디서 이 사진을 구했지? 소녀는 윤소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예요. 제 아빠 사진이라고 하시면서요. 소민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병에 걸리셨어요. 정우는 격분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동생은 오래전에 외국에서 죽었어. 이런 식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소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는 죽기 전까지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니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입가의 선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순애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모르세요? 소민이 순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아빠가, 박진수가 정말 여기 계신 거 맞죠? 소민의 간절한 눈빛이 순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뭘 얻으려는 거야?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소민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뒤집어서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 소민아, 언젠가 외갓집 산소를 찾아가라. 아빠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글씨를 본 순애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제사 그릇이 떨어져 땅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소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 아빠는 죽은 게 아니라 숨겨졌던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산 위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흩날리는 가운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고 소민은 간절했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등장으로 박 씨 집안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소민의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소민은 순애의 창백해진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직감으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애가 사진을 보고 보인 반응은 단순히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구한 거야? 요즘 사진 조작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진 속 진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소민은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엄마가 주셨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쓴 편지래요. 소민이 편지를 펼쳐 보이자 정우는 그 글씨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진수형 글씨체 같은데.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온 동생의 글씨였습니다. 네모 반듯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글씨체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포기하지 않고 편지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미경아, 우리 사이에 생긴 아이가 너무 걱정된다. 집안 사정상 당장 결혼할 수는 없지만 꼭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한다. 그 내용을 들은 순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경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기억 속에서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진수가 사랑했던 그 여자, 바로 윤미경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미경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하지만 순애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민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우리 관계를 모르신다. 집안 체면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우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설령 그 편지가 진짜라고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해? 진수 형은 이미 죽었어. 외국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소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지 마. 하지만 소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는 어떤 이유로 숨어서 살아야 했다고요.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순애의 외침에 정우와 소민은 모두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차분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대답 대신 비틀거리며 나무에 기대 앉았습니다. 갑작스런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진 것입니다. 소민은 순애에게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다운 순수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얼굴이 더욱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몇 살이니?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살이에요. 소민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석 달 전이에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의 말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이제 조금씩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미경이라는 거야? 그 여자가 진수 형과 사귀었다는 거고?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름이 윤미경이에요. 순애는 그 이름을 듣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미경,
그 이름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진수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녀가 강제로 갈라놓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제 엄마를 아시는 거죠? 소민의 예리한 질문이 순애를 더욱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소민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정우도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 진수 형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가요? 왜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의 질문에도 순애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경아, 어머니께서 우리 관계를 알아내셨다. 어머니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편지를 읽던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와 우리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산 위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 진수와 미경을 갈라놓았던 그 일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생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두 어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정우는 거실에서 소민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민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어디서 왔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에서의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그는 이 상황을 좀 더 차근차근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소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광주에서 왔어요. 버스 타고 3시간 걸렸어요. 광주에서 혼자 온 거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서 이런 먼 길을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아저씨 댁에 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소민의 낡은 옷차림과 야윈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 같았고 신발도 너무 낡아서 발가락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야? 버스터미널에서 잤어요. 어젯밤에. 소민의 대답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이 아이가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버스터미널에서 밤을 새웠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 밥은 먹었어? 소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뭐라도 먹어야겠다. 정우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소민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시절의 진수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아빠다. 소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먹어. 정우가 라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민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 조심스럽게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아이는 후후 불어가며 빠르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줄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말에 소민은 미안한 듯 웃으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이때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만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 집에 어린아이가 왔다던데? 그것도 진수 씨 아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진수 씨가 죽은 지가 언제인데? 하지만 순애 여사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던데. 마을 이장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사 지내러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이 하얗더라고.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혹시 정말 진수 씨가 외국에서 죽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박 씨 집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정우에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정우 씨 간다. 요즘 집에 낯선 아이가 있다던데? 상속 문제까지 복잡해지겠네. 정우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이미 마을에서의 체면은 많이 구겨진 상태였는데 이제 또 다른 소문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끝장이야.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소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어. 정말 진수 형이 내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야? 소민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출생신고서예요. 소민이 내민 서류를 보고 정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란에 분명히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 병원 기록이에요. 소민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윤미경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을 계산해 보니 소민이 태어난 시기와 진수가 사라진 시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정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엄마가 아무 이름이나 써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진수 형은 분명히 죽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건가요? 아이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정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냉정해지려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린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순애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소민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소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민은 벌떡 일어나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순애는 천천히 소민에게 다가와서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소민의 얼굴에서 진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 내 엄마가 정말 윤미경이니?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미경이에요. 할머니가 엄마를 아시는 거예요?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했던 윤미경의 모습, 진수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소민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 아빠가, 박진수가 정말 여기 계신 거 맞죠? 순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순애는 소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소민아,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소민의 간절한 눈빛이 순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외국에서 죽지 않았다. 그 말에 정우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민도 숨을 죽이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30년 전 이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순애의 고백에 거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그 충격적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속인 거예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소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민아, 내가 찾고 있는 박진수는 정말 내 아버지가 맞다.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빠는 정말. 그래, 진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순애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내 친형이 아니었다. 정우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형이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순애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진수는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다. 순애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나는 다른 남자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진수 형은 제 친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다. 진수는 내 이복형이었다. 순애의 답에 정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수를 내 친형처럼 키웠다. 순애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게 했다. 진수도 모르게 했고 내 아버지도 모르게 했다. 그냥 내 아들로 키웠다. 소민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내 친할머니다. 정우는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진수 형만 편들었던 거군요. 죄책감 때문에. 순애는 슬픈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 그런데 왜 진수 형이 죽었어요? 정우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미경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그들을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니요? 소민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 진수에게 미경과 헤어지라고 했다. 그리고 미경에게는 돈을 줬다.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돈을 줘서 엄마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민아. 정말 미안하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미경은 임신한 상태였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경이 떠난 후에야 진수에게서 그 사실을 들었다. 진수는 미경을 찾아가려 했다. 정우는 이야기의 전개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수 형이 내가 막았다. 순애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진수에게 미경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아이는 유산했다고 했다. 소미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저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순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아이도 잃었다고 생각하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수는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순애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다녔는데 뒷산 계곡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절하고 있던 무덤은? 진수가 묻힌 곳이 맞다.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외국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자살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소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저와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른 채 죽은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순애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안도감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소미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고 정우는 머리를 감싼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평생 짊어져온 짐을 내려놓은 듯 허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는 진수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정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수 형의 연인과 아이를 그렇게 내쫓고 형은 그 때문에 죽게 만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정우야. 순애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우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알던 집안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바로 그때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여사님 계세요? 마을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이미 이장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순애 여사님. 그런데 이 아이가. 이장이 소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진수 씨 아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순애가 머뭇거리는 사이
정우가 나섰습니다. 이장님, 아직 확인 중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지만 이장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박진수 씨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장이 소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수 씨는 외국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미 이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사실은 순애가 입을 열려는 순간 소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수의 딸 윤소민이에요. 소민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아빠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진수 씨가 살아계신 건가요? 아니요. 순애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에 진실이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30년 전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것 때문에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살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였군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장이 소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민이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이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일이 마을에 알려지면 큰 파장이 일 것입니다. 박씨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질 거예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장님, 이 일을 마을에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숨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애 여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던데? 진수 씨 딸이 나타났다면서? 그게 정말인가? 순애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미 대문 앞에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순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엄마의 과거도 다 드러날 거고 집안 망신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소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소민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나쁘게 보세요? 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우 씨,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정우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라니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순애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정우야. 잘못은 내가 한 거다. 그녀는 소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소민아, 미안하다. 모든 게 할머니 잘못이야. 밖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장님도 안에 계시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장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마을에서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질 것이지만 더 이상 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건가요? 우리 집안 망신을 온 마을에 다 알리실 건가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우야, 이제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소민이가 이 집안의 가족인 건 사실이니까. 소민은 순애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 집안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 집이 힘들어지는 거라면 아니다.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그녀는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구나. 순애가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순애 여사님, 정말 진수 씨 딸이 나타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앉으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실과 마루에 둘러앉았고 소미는 구석에서 작게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순애가 소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수의 딸입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진수 씨가 살아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순애의 답에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진수는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애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수는 외국에서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순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살이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비난의 기색이 느껴졌고 이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순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수가 죽은 이유는 순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까지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진수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미경이라는 여자였는데 소민이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저는 집안 체면 때문에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경에게 돈을 주고 마을을 떠나게 했고 진수에게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진수 씨가 자살을 한 거였군요. 순애 여사님이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네요. 비난의 목소리들이 들려오자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정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를 비난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속았잖아요. 진수 씨 제사 때마다 같이 애도했는데 소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민의 작은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아이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빠를 기다리셨어요. 아빠가 돌아올 줄 알고. 아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되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어.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이는 피해자예요. 정우는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와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고 마을에서의 체면도 다 구겨졌고 그의 말에 소민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삼촌. 소민이 조심스럽게 정우를 불렀습니다. 저는 삼촌 것을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묻힌 곳에서 인사만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화가 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조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냐?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육이 뭐가 중요해요? 이미 다 망가진 거려. 순애가 정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우가 황급히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에게 상처를 준 것도 미안하고 진수에게 그런 일을 한 것도 미안하고 특히 소민이에게 미안하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소민이는 우리 가족이야. 정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민을 바라보니 아이의 눈에서 진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우야,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형의 유일한 흔적이야.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그의 말이 정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아이는 죄가 없어요. 오히려 이 아이를 잘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진수 씨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예요. 정우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정과 가족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소민을 바라보니 정말로 진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어릴 적 형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형?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수는 언제나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형이라면 분명 소민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소민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이의 간절한 말에 정우의 마음 깊은 곳이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수의 무덤 앞에서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면 분명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겼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민아. 정우가 무릎을 꿇고 소민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삼촌이 미안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내 조카가 맞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그 말에 소민도 눈물을 흘리며 정우를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래야 진짜 가족이지. 피는 못 속이는구나. 따뜻한 박수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아침, 박순애의 집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소민이 할머니를 도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정우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이 평화는 많은 아픔과 용서를 통해 얻어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소민이 나무를 묻히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소민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소민이는 정말 똑똑해. 할머니와 손녀의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소민은 이제 이 집의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순애는 소민을 보면 젊은 시절의 죄책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진수의 딸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정우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함께 지내면서 아이의 순수함과 착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민을 통해 형 진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삼촌, 오늘 아빠 산소에 갈까요? 소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세 사람은 함께 진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웠던 그 시간이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꽃도 가져가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소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시죠? 물론이지. 우리 셋이 함께 가야지. 준비를 마친 세 사람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소민은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제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소민은 전학 온 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소민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아빠도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렸어. 정우의 말에 소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도? 응, 내 아빠는 무엇이든 잘했어. 착하기도 했고. 순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수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소민을 이렇게 예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도 좋은 삼촌이 되어주고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소민은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왔어요. 소민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따뜻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도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형, 소민이를 잘 보살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그리움과 조카에 대한 사랑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무덤 앞에 앉아 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수야,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소민이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소민아, 학교는 재미있니? 김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정우 씨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니까 좋으시겠어요. 정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민이가 있어서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니까. 소민이가 진수 씨를 정말 많이 닮았어.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소민은 이제 이 집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셋을 그리면 되겠네. 아빠도 함께 그려도 될까요? 소민의 질문에 순애와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도 우리 가족이니까. 정우의 대답에 소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요?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소민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소민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딸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소민을 통해 위로받았습니다. 조카를 보살피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민은 침대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와 삼촌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은 약속대로 가족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와 삼촌, 그리고 구름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빠까지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정우가 칭찬했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소민의 순수한 말에 순애와 정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찾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평안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박 씨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모두 드러났지만 그 진실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소민이 가져온 것은 혼란이 아니라 치유였고 상처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